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진행 작가님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운동과 발음 연습 그리고 글쓰기와 가끔씩 등산을 하면서 이젠 극복이 아닌 장애를 수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리프티 이진행 작가입니다. 네, 자, 장애가 있지만 고개 들고 살아갑니다. 이 책의 저자님이신데 이미 많은 책을 내셨어요. 글쓰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 장애인은 아닙니다. 또 나는 매일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쓰시게 되셨는지 오늘 작가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전주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인큐베이터에서 10일 동안 있었습니다. 당시 인큐베이터 비용이 비싸서 부모님은 눈물이 머금고 집으로 데려가서 저를 케어했습니다. 집에서 저를 돌보면서도 저로 인해 나가는 비용이 많아 집안 경제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저를 휠체어에 태우고 전국에 유명하다는 병원을 다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병원에서 의사에게 들은 말은 제약 운동뿐입니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절망하셨죠. 하지만 부모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특수학교에 보내기도 하고 저를 애갓집에 있게 해 근처 특수학교에 다녔습니다. 통학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애갓집에서 1년 있다가 고향인 전북 오수로 다시 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일반 학교로 다시 1학년부터 다니게 했습니다. 당시 저는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같은 친구들은 자기들과 다르기에 저를 매일 요했습니다. 따돌리기도 했습니다. 휠체어에 내려서 기어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건들 수 없었습니다. 한 대 때리고 싶었지만 헛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학교 서무과에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갔다가 모임받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친구들이 나무대건 했지만 아버지가 안 보이면 다시 개업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나를 보면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휠체어에서 벗어나게 해주어야겠다고. 그래서 일주일에 2, 3일씩 집 앞 공터에서 걷기 연습을 함께 해 주었습니다. 첫날은 한 발도 내딛지 못했지만 한 달 뒤에는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걸을 수 있게 된 데에는 아버지의 용기와 걸을 수 힘을 주는 말이 한몫했습니다. 걷게 되면서 저의 도전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걷기 연습은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장애는
말을 그대로 머물게 해주지 않고 움직여야 한다는 걸 알게 해주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많은 실패와 자들이 있었지만 그 실패와 자들을 통해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한다.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다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다시 일어나 나가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현재 작가, 영화 감독, 사진기획자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제작은 우연히 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자원봉사자로 갔던 톡톡 국제장애인 영화제에서 영화 관계자로부터 영화 제작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영화 제작을? 이라는 생각이 들어 거절했지만 그분은 계속 말해 주었습니다. 믿겨야 본된다는 마음도 제작을 시도했지만 출품도 못한 때 영화제에 봉사로 갔는데 설명식 때 뜻밖의 영화 제작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 지원금으로 영화 제작을 했지만 본전에 진출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화제 개최 하루 전에 제 영화를 본선 진출장에 포함하기로 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영화는 톡톡 메가박스에서 런닝타임 28분 동안 상영이 되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영화 제작은 되게 도전이었습니다. 평소에 글을 잘 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책 한 권 쓰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여러 책쓰기 수업 과정을 알아보고 담당자를 만나봤지만 그들은 제 몸 상태를 보았습니다. 글을 쓸 수 있는지를 몸 상태로 가늠한 겁니다. 결말하고 있었는데 지인이 강남에서 저달 장애인이 있다고 저를 초대해 준 자리에서 알게 된 이인재 작가 명함을 받았지만 한참을 잊고 지냈습니다. 1년 뒤에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책을 쓰고 있다고 만나자고 한 자리에서 처음에 작가님도 제 몸 상태를 보고 머뭇거렸지만 함께 해보자는 말을 했습니다. 수업을 듣고 출간한 첫 번째 책이 마음장애인은 아닙니다입니다. 요즘 저는 매일 운동하고 글 쓰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 일이 곧 계약 동료가 되기에 옮기 직전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기에 지인들도 만나 카페에서 수다도 떨기도 합니다. 매일매일이 도전의 연속이라 생각하기에 매일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들도 책을 쓰고 있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저를 만나면 책을 쓰게 도와달라는 말을 합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되었지만 저의 꿈은 장애인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쳐주는
글쓰기 강사의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있냐면 장애인들은 책 한 권 내고 나서 첫 번째 책을 출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은 책이라는 도구를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눠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비장애인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책을 통해 드러내 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닉 부이치치가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못하는 것이 없는 만능 자세한 인물입니다. 그들이 본받기에 앞서 그들이 뛰어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강사가 꿈입니다. 제 강연을 듣고 있다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대단한 성공 원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게 하는 행동들이 저를 작은 성장을 하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이대로 충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으로 행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매일 살아갈 겁니다. 함께 도전하며 살아가 보시자.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얘기 너무 잘 들었어요. 요즘은 근황은 어떠세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제가 아침에 저는 4시 반 정도 일어나요. 일어나면 정신 깨라고 세면하고, 간단히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경 읽고, PT하고, 기도하고, 여섯 정도 되거든요. 6시부터 7시까지 책을 조금 읽어요. 읽고 나서 7시 정도에 아침을 먹고, 8시부터 이자 준비를 해요. 컴퓨터 테스팅하고, 노트북 테스팅하고, 이자 준비하다가,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업무를 보고, 업무 보는 간간히, 이게 재택근무기 때문에, 다른 것도 가능해요. 다른 것도 중간에 책도 보고, 글도 쓰고, 다 가능하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점이 되게 좋아요. 회사에 퇴치 안 하고, 회사에 퇴치가 없고 되게 좋은데, 오후 2시에 끝나면, 그때 점심 먹어요. 점심을 조금 늦게 먹고, 그래서 앞에 카페 가서 글 한 편 적고, 책도 읽고, 여유있게 살고 있습니다. 오후에 또 지인들 만날 계획이 있으면 지인들 만나고, 또 어떨 때는 운동도 동네 한 바퀴 돌면서 걷기 연습도 하고, 비장인 사는 것 때문에 느긋하게 살고 있습니다. 좋네요. 글도 쓰시고, 근무도 하시고, 또 영화 제작도 계획하고 계시고, 네. 다음 책도 또 계획하고 계신가요? 네, 다음 책은 제 이야기가 조금 빠진, 수중소를 조금 써보려고 지금. 뭐에 관한이요? 글쓰기 관련된 책을 써볼까 지금 계획 중인데, 이건 공저고, 네. 제 이야기를 엮었던 글을 어떻게 쓰면 좋은지, 이건 단편적인 내용이고, 제 이야기를 넣어가지고, 책 한 권을 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데,
수용소 계획 짜는 게 굉장히 힘드네요. 평소에 독서는 어떤 책 많이 읽으세요? 독서도 저 분야 안 가지고 다 읽어요. 이제. 분야 가리지 않고. 에세이도 있고, 자기계발도 있고, 뭐, 전문적인 역사 이야기도 많이 있고요. 심리학 책도 많이 있고요. 좋아하는 이게- 작가분 계세요? 좋아하는 작가는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은 그거는 공개 안 하는 걸로. 네. 네, 너무 많다. 네, 작가님들끼리 질투할까봐. 네, 농담입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매일 도전하는 작가님의 그 모습에 저도 반성하고 도전하면서 살아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저는 이제 매일 조전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솔직히 그 첫 번째 책이 마음 장애인을 아는다 책을 쓸 때 어떤 독자분 한국에서 한 분이 그 네이버 제 블로그에다 댓글을 남겼는데 이 책을 읽으면 마음의 상처 있는 비장애인들이 저 상처가 되겠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제목을 지은 이유가 이 책이 비장애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장애를 보지 말고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 요즘 회사에서 이제 장애인 고용하는 것도 조금 나아지긴 나아졌는데, 아직도 바뀌어야 될 게 참 많다는 것들, 제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아예 소통을 안 하려고 하는 회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고용이 안 되고, 그들의 마음 들어도 제 마음이 되게 안 좋지만, 지나가다 장애인들이 볼 때, 한 인간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벌레 먹는 어구를 보지 말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말고,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인간이야. 몸만 불편할 뿐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다가가서 얘기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세상이 올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가는 세상이 되어야 미친다. 이거 말로만 함께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함께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 만드는 게 제가 책을 통해서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제 책을 보고 이런 장애인들도 매일 짧게나마 도전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장애가 없는 자신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장애인들도 집에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말고 장애인들이 조금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장애인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많거든요. 근데 장애인들도 이제 자신의 장애를 한탄하지 말고 그 장애가 또 다른 기회를 주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자신들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작가도 좋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많아요. 그런 사업, 장애 덕분에 못하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장애 덕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는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마음 장애인도 얼마나 많은데요. 네. 이렇게 마음이 건강하신 분, 장애인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 다 함께 살아가는 사이니까요.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